데니슨 영어 TV. 자, 즐거운 시험 대비 영상이 또 돌아왔습니다. 즐겁죠? 20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8번과 19번은요, 알아서 하세요. 쉽잖아요. 혹시라도 18번, 19번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저는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요, 그냥 하세요. 자, 팬들. 무슨 팬들입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be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원형 나오겠죠. 그래서 무슨 경향이 있니? 쓰는 경향이 있어. spend 나오면은 습관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 시간. 그리고 ing 생각해줘야 되지. 그래서 많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경향이 있는 팬들 뭐에 대해서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된다. 근데 what이 나왔다. 그럼 뒤에는 불완전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쨌든 what은 명사절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전치사 다음에니까 명사절 자리는 맞다. 근데 이게 what이요. 관계대명사하고 그리고 의문사하고 구분이 그렇게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 의문사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겠고 관계대명사는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근데 둘이를 바꿔도 이렇게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운동선수들이 어우 원래 빚지다의 뜻인데요. 어우 넌 뭘 빚졌니? 어우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빚지다가 맞긴 맞는데 좀 의역을 해주면요. 운동선수들이 이 팬으로서 팬에게 뭘 해줘야 되냐, 뭘 빚졌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사로 해석을 해주는 게 더 자연스럽겠지.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후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팬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우리가 팬이니까 우리한테 이거 해줘야 돼. 이것만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 또한 생각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생각해줘야 돼? 그에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근데 무슨 의무예요? that 팬들이 가질 수 있는 have 다음에 목적어 비었네. 어디 있습니까? 앞에 나왔죠. 선행사로.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팬으로서 이 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응하는 의무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여기 이 지문은 계속해서 같은 구조가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사람, who, 생각하는 사람, 오직 뭐에 대해서만 생각합니까? 구조가 똑같죠? 그들이 자격이 있어. are entitled to. 받을 자격이 있다. 뭐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뭐가 없어? 주는 게 없어. 잠시 한순간의 생각도 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니? 그들이 친구한테는 또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뭘 받아야 되는지, 그 뭘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것만 생각하는,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주어 동사. 요렇게 빠져있죠?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다. 다음. 자, 마찬가지로 팬들인데요. 무슨 팬들입니까? 또 똑같은 구조입니다. 오직 생각해 뭐에 대해서만 운동선수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만 생각하는 팬들은 뭐 없이 생각을 안 해. 뭐에 대해서 그들이 또 운동선수들에게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그 생각 없이 똑같죠 구조가. 그런 팬들은 주어 동사 이렇게 온다. 실패해. 뭐 하는데 실패하냐? to take 팬 선수 관계를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에는 실패한 거예요. 다음. 뭐처럼 in 거의 모든 다른 영역, 인간의 어떤 삶의 거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처럼 특별한 권리들인데 팬들이 가질 수 있는 whatever 붙었죠. 어떤 특별한 권리든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whatever절 이게 전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절이 주어면은 보통은 단수 취급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요 특별한 권리들 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권리들이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복수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제한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의무의 세트들에 의해서 제한이 되잖아요. 됐죠? 자, 그리고 팬들은요. 어떤 팬들 결코 생각을 안 해. 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럼 여기도 about 뒤에서 how가 의문사절로 쓰였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더 좋은 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심지어 뭐 하면서 그들이 자신감 있게 공개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뭐에 대해서? 운동선수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팬들은 주어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는 부정표현이지. 이제는 알죠? 동사 수의 일치 조심하시고. 뭘 달성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의 어떤 자신의 합당한 목, 그것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hardly 거의 달성하고 있지 않은 거야. 이런 팬들은. 자, 그래서 총 4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딱 정확하게. 글이 4문장입니다. 그렇다면 보기 하나 두고 A, B, C 나눠서 순서별로 내기 참 좋겠네요. 물론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팬과 운동선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상호성. 운동선수가 팬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생각하는 팬은요.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팬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는 글이에요. 22번입니다. 생태계 시스템의 상태라는 개념. 그것은 친숙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어떤 누굽니까? with. 홈, 집에 있는 작은 텃밭. 그걸 가진 사람은 생태계라는 개념이 좀 익숙하겠지. 텃밭을 키우니까. 그 텃밭은 작은 생태계거든요. 어떤 생태계입니까? 재배자가 유지하려고 시도해. 뭐를요? 생태계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어떤 상태로? 특정 상태. 그거는 모르겠어. 재배자가 이제 원하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재배자가 유지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그런 작은 생태계가 바로 텃밭이다. 즉 극대화하는 상태인데 뭔가 과일이나 채소의 생산에 있어서 극대화하려는 그런 특정 상태겠죠? 대부분 그렇겠지. 다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배자는 거의 항상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에 있어서? 생태계 시스템의 이 역학관계에 있어서 재배자가 개입하고 있어. 극대화하려면 뭐 하겠니? 그들은 제거해. 원치 않은 식물들은 제거하고, 근데 어떤 식물이에요?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 그 식물 다 뽑아버리고 잡초 같은 거. 그리고 아마도 병렬구조 계속 이어집니다. 스프레이 뿌려. 살충제도 뿌리고. 그리고 이 구역에 울타리도 쳐버리고. 뭐 하려고? 스탑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곤충이나 다른 동물들이 채소를 먹어버리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죠. 개입을 하는 거야. since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채소의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단수 취급해줘야겠죠.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야. 생태 시스템에 있어서는 왜 그래?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안정된 상태라는 거지.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재배자는 사실상 뭘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을 경사면 위에 놓고 유지하고 있는 거야. 원래 원문에서는 여기가 이제 밑줄 그어놓고 함축음으로 나왔습니다. 원문에서는요. 그러면은 공을 경사면 위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니? 경사면 위에 공이 이렇게 있다. 잡고 있는 거야.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굴러 내려가겠지. 굴러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야. 안정된 상태라고. 잡고 있는 게 불안정한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을 경사면 위에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안정한 상태의 생태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돼요. 다음. 만약에 재배자가 멈춰
stop 뒤에 동명사죠. 개입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심지어 단 하루라도 생태계는요. 그 작은 땅이에요. 그냥. 그 작은 땅. 그게 자연스럽게 시작할 것이다. begin 뒤에는 to 원형 동명사 상관없습니다.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로. 놔버리면. 채소들은 여전히 자랄 수도 있어. 하지만 수확량은 거의 확실하게 낮아지겠죠. 뭐에 따라서 다른 식물들이 밀어내요. 채소들을 잡초가 막 자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농산물을 막 먹어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뭐다?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내버려둔 상태가 생태계에서는 안정된 상태다. 이 얘기지. 그래서 텃밭 사례로 이해하는 생태계의 불안정한 상태, 인간 개입의 필요성. 인간이 선호하는 생태계 상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 개입을 하니까. 근데 지속적인 개입이 없으면 더 안정적인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글이에요. 자, 이 지문은요,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뒤에 예시까지 이해를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야. 약속, 그것은 접착제이다. 근데 무슨 접착제입니까? 현재 분사. 딱 결속시켜준다. holding together니까. 뭐를요? 인간의 사회적인 어떤 삶의 형태. 근데 그게 어때? 특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캐릭터리스틱 할 수 있는 인간다운 그런 사회적인 삶. 그것을 결속시켜주는 접착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들은 만든다.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그럼 여기는 형용사가 나와주는 게 맞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 뭐에 직면해서? 욕구와 그리고 이익이 자꾸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동요거든요. 노래, 그 너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동요가 아니고 막 동요한다. 요동친다. 그런 말. 그래서 개인의 어떤 욕구나 이해관계, 이익이 막 바뀌잖아. 그런 것 속에서도 개인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약속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facilitating 하는 거, 뭐 하는 거? 용이하게 해준다는 건데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를? 계획과 그리고 조율을. 뭐에 있어서? 공동의 행동. 혼자서 하는 거 아니니까. 뭘 포함하는? 다수의 행위자가 있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행위자가 다 있잖아. 그냥 사람들이 많단 얘기야. 그걸 포함하는 공동의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계획하고 그리고 뭔가 조율을 하고 그런 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게다가 약속들은요. 이 약속이 이해가 안 된다면요. 약속을 어느 정도의 뭐 규칙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약속은 만든다. 사람들이 기꺼이 행동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어떤 행동이냐면 대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수행을 해 안 해? 안 할 그런 행동을 기꺼이 만들어줘요. 하게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는요. 픽업한다. 고객들을 태워. 그리고 병렬. 고객들을 데려다 준다. 어디로? 이 고객들의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이런 거 하나까지 다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 desired. 이게 뒤에 있는 destination을 꾸미잖아요. 그러면은 목적지가 지가 원하겠냐? 아니죠. 원해진 거니까 pp다. 이런 거. 그리고 there 같은 경우 가리키는 게 복수니까.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객들은요. be committed to 동명사 수거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에게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택시 운전사한테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고객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태워주는 거지. 공짜로 태워주겠냐? 뭘 믿고.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은 수행한다. 그녀의 일을 매일매일 수행하는데 뭐 때문에? 그녀의 고용주가 뭘 만들어 왔어?
신뢰할 만한 약속을 만들어 왔잖아. 뭐 하겠다고? 지불하겠다고. 그녀에게 월말에 월급을 지불하겠다고. 그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참고 일하는 거지. 실제로 택시 운전사하고 건설 노동자는 또 be willing to 원형 기꺼이 받으려고 한다. 돈을 지불 수단으로서 쌀이나 금 안 받고 왜 돈을 받으려고 해? 오직 뭐 때문에? 나와라 얘는. 다른 에이전트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특히 중앙은행 같은 경우. 약속을 하고 있다. 아까 나왔던 수거죠. 동명사. 다양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 중앙은행 같은 곳에서. 뭐 하려는? 현재 이 통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어떤 통화? 그냥 당행한 해당에 있는 그런 통화를 우리가 유지할게요. 내일 당장 원화가 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다. 그럼 누가 우리도 돈으로 이 월급 같은 걸 받겠니? 이걸 약속을 해주잖아. 중앙은행이 이걸 유지할게요 라고. 그것도 약속이에요. 자,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객체 그리고 제도들 뭐와 같은 직업, 돈, 정부, 과학적인 협력, 결혼 이 모든 것이 의존한다. 얘가 동사죠. 여기서 근데 요 가로 쳐버리면요. 원래 depend on은 많이 들어봤죠? depend upon도 똑같은 뜻이에요.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지. 뭘 위해서? 그것들의 기원과 안정을 위해서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을 한다. 이 신뢰성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니? 아무도 안 지키게 되겠지. 그래서 신뢰성에 의존한다는 거야. 그래서 약속이 인간 사회 제도의 기원과 안정을 뒷받침하게 된다. 약속은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만든다. 직업, 화폐, 정부 이런 모든 사회 제도는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을 한다. 끝. 만약에 뇌가 이미 저장을 했다.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저장했다면 왜 우리는 결국에 end of ing라는 수거거든요. 결국 뭐뭐 하다. 왜 하나는 기억을 하고 다른 하나 총 2개지? 얼굴과 이름이니까. 얼굴은 기억나는데 왜 이름을 기억 못할까? 이것은 뭐이다. 뭐 때문이다. because 뇌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2단계 기억 시스템이 작동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할 때 when it comes to ing라는 수거입니다. 뭐뭐에 관해서 말할 때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에 관해서 얘기하자면은 뇌가 2단계 기억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gives rise to 뭘 일으키냐? 흔해. 하지만 답답한 그런 감각을 일으켜요. 감각이 답답함을 주는 거니까 감정분사는 ing가 맞죠. 누군가를 알아보기는 한다? 어디서 봤는데? 근데 not being able to 기억을 못해. 어떻게, 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것은 일어난다.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뇌가 구분을 한다니까요. 뭐 사이에서? 친숙함과 회상 사이에서 구분을 하기 때문이죠. 이 2가지에 대해서 비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리면 어때? 요약문도 조심해야겠죠. 조금 더 명확히 하자면 친숙함이라는 것은 인식과 동의어예요. 여기서는 그것은 이다. 네가 누군가나 무언가를 마주칠 때 그리고 네가 알아. 뭘 아냐면요. 여기는 또 대절이 생략되겠죠. 네가 그거를 전에 뭔가 해본 적이 있어. 아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친숙함이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뭔가 있다는 거야. 그걸 안다는 거지.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는 너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게 돼. 그래서
네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이다. 이 사람 혹은 이것이 이미 너의 기억 속에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이니? 야, 이게 내가 이 기억 속에 머리에 있다는 건 알아. 이거 아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내가 알게 됐고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회상 비교하는 거죠. 회상은 이다. 뭐일 때이냐? 네가 접근할 수 있어. 원래 기억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오리지널 기억에 뭐에 대해서 오브 어떻게 왜 네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간접부분이니까 거기에 네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구문이 여기 하나 웬 그리고 여기 아래 웬 똑같은 구문입니다. 뒤에는 어차피 웬이니까 완전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더 타임 정도 생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생략이 돼도 결국엔 어때? 얘를 명사절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는 그냥 뒤에 무조건 완전하기만 하면 돼. 인식. 인식은 뭐였습니까? 회상하고 아까 대비되는 거. 뭐 있었어? 친숙함이지. 그것은 이다. 단지 그냥 깃발을 들어주는 것 뿐이야.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실? 기억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깃발 들고 이거 기억 있어요. 이렇게만. 근데 무슨 기억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거는 몰라. 여기까지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뇌는 두 단계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친숙함이고 회상이에요. 뇌는 기억 인출을 할 때 친숙함과 회상을 분리 처리한다. 얼굴은 알아보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끝. Next. 자, 1950년대 초 그때 시작한 이후로 미국의 텔레비전 시트콤은 기록해왔다. 많은 것들을, 사회적인 갈등의 많은 것들을 미국 사회에서 그 갈등이 뭔지가 아래 쭉 나열되고 있는데 뭐 시민권, 그 다음 여성권, 가정과 직장에서의 그리고 아동 권리, 이민과 다문화주의 뭐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어떤 가족의 개념뿐만 아니라 나열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죠. 봅시다. 이치가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줘야겠다. 이런 문제들의 각각은 그리고 현재 완료면서 수동이죠. 다뤄져 왔다. 뭘 통해서? 유머를 통해서 다뤄져 왔다. 시트콤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네, 도움이 되는 방식. 뭐하는데 도움이 되니? 헬프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make 만들어 좀 더 진보적인 가치를 목적어 make에 그럼 이제 뭐 나와야겠어? 목적 보호 나와주면 되겠지. 이전보다 조금 더 수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진보적인 가치를. 그러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유머를 통해서 이 각각의 문제가 다뤄져 왔다. 흔히 등장인물인데요. 누구냐면 보통은 누군가 마크 딱 돼 있어. PP 뒤에서 꾸민다. 뭐로써? 굉장히 편견이 있고 소위 말해서 꼰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묘사가 되는 누군가인 그 등장인물. 이 등장인물이 저항을 했어. 하나나 혹은 그 이상. 이런 발전들, 변화들 중에서 이게 뭐야? 진보적 가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이제 꼰대가 나와가지고 어딜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이 병렬 구조 그런 다음에 was made 이렇게 이어지니까 또 단수겠지. 만들어져.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이게 만들어져.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희화화 시켜버린다는 얘기야. 그런 캐릭터를. 어피얼 다음에 형용사 보호 나온 거 또 체크하고
그들은 이 꼰대들은요. 그런 다음 격화돼 버려. either 그들의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짧은 꾸짖음이죠. 혹은 둘 다. 둘 다에 의해서 우스꽝스럽게 격화돼 버린다는 얘기야. 일부러 이제 우습게 그리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시트콤의 유머는요. 작용했다.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작용을 했다. 뭐하는? 수용을 장려하는. 뭐의 수용? 조금 더 다원적이고 그리고 관용적인 사회, 진보적이죠. 그런 사회의 수용을 장려하는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을 했다. 이 비용 효율적인 수단은 뭐라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시트콤 하나 딱 찍어가지고 내보내버리면 어때? 만약 똑같이 행동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캐릭터가 A라는 캐릭터가 있어. 그러면 똑같이 행동한 사람한테 너 A야? 이렇게 비웃고 창피를 주면 어떻겠어?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라고. 미국 시트콤이 유머를 통해서 사회 갈등을 해소하죠. 그리고 진보적 가치를 확산시킨 방식이란 얘기예요. 시트콤은 편견 인물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지.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 수용을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촉진했다라는 글이에요. 자, 이 글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한 두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면 또 잘 보일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쌤 강의를 반복해서 좀 봐. 두드러진 거야. 뭐가 두드러진 거냐? 사회적인 차원. 뭐에 있어서 음식 글쓰기가 있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거기서 뭘 계속 두드러지게 많이 강조한다는 거야? 사회적인 차원. 그것은 시사할 수도 있다. 뭐를? 대절을요. 음식의 맛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백시트로 밀려나고 있다는 거. 그걸 시사할 수도 있어.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어. 나는 추측한다. 뭐라고? 대절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봐요. 맛을 뭐로써 봅니까? 뭔가 두 번째 중요성이니까. 부가적인 것이다.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고 추측해. 근데 어디에서요? 조건이 붙었어요.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 근데 사회적 상황이 뭐니? where? 어쨌든 관계부사는 뒤에는 완전문이 나와주면 된다. 음식이 제공이 되는 그런 사교적인, 사회적인 자리에서는 그럼 아까 반복되는 게 뭐였어? 사회적이야, 사회적. 이거. 그때 맛은 뭐 그렇게 맛이 아예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맛이 뭐다? 부가적이다. 두 번째다. 비록 우리의 사교 모임이 형성이 되고 모인다. 음식을 중심으로 모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의 의미가 뭐 하는 것 같지 않아? seem to depend on 뭐에 달려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맛에 달려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창회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동창회 이제 모인다고 했을 때 먼저 뭘 정하겠니? 야, 우리 뭐 먹지? 삼겹살 먹으러 갈까? 그럼 이 모임은 뭘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겁니까? 일단 음식이에요. 근데 삼겹살 집에 갔는데 음식이 약간 맛이 없다고 해서 이 동창회 모임이 퇴색될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야. 맛은 그저 도와줄 뿐입니다. assist with 좁은 목적을 뭐하는? 배를 채워야겠다는 좁은 목적을 도와줄 뿐이야. 그리고 once 일단 그것이 달성이 되면 이것은 제공하는데 배경을 제공할 뿐이에요. 뭐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니? for 사회적인 역학관계가 그 모임을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whatever 절입니다. 그게 뭐든 간에 맛은 그냥 배경이 될 뿐이에요. 배가 딱 채워지고 나면. 이것들은 이해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음식의 이 제공된 음식의 맛과는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 사회적 역학관계는.
these 이것들은. 그리고 컴마 다음에서 자 이렇게 of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해줘야겠니?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맛에 대한 감상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것은 이해된다. 뭐로서? to be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서 이제 여겨지는 거지. 누구는 맛있고 누구는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제공된 맛과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은. 자, 이러한 통념, 그것에 따르면 의식이라든가 어떤 관례, 음식을 중심으로 둘러싼 의식과 관례, 그게 뭐예요? 어떤 사교적인, 사회적인 행사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야? 음식에다가 이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회적인 행사들, 세레머니들, 관례들, 이런 것들은 의존하지 않는다. 전체 주어, 동사. 뭐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감각의 질에 의존하지 않는다. 제공되는 PP고요. 음식에 의해서 제공되는 감각의 질.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냐, 맛이 없냐,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너무 지나치게 맛에 집중하는 것은 이다. 놓치는 것이야. 더 큰 중요성을, 이런 사회적인, 사교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더 큰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사회적 의미, 그리고 맛의 관계에 대한 통념. 사교 모임에서 음식의 맛은 부가적일 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역학에서 비롯된다는 통념이 있다라는 글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유들이 있다. 이 Y는 관계부사니까 앞에 있는 리즌 꾸며주고, 과학이 완전하게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Y, 건전한 회의주의,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회의주의가 아니라 뭔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가 뭐가 나와? 비판적인 생각, 사고가 필수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다. 왜 그럴까? 소재는 과학입니다. in spite of 전치사죠. 전문적인 기준, 그리고 객관성에 대한 주장,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동료 과학자들의 검토 과정,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수행은 편향된 상태일 수 있다.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다? 편향되어 있고, 그리고 주관적이고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모든 전문가가 같은 상태가 아니야. nor, 뭣도 아니야. 그럼 도치돼 있죠 지금. nor 때문에. 그래서 to가 튀어나갔죠. 이 과학자들이 제출하는 것도 아니야. 본인들의 연구를 동일한 정밀 심사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정밀 심사를 받는 것도 아니다. 또한 자금의 펀딩, 이 자금의 출처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또 중요할 수 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주장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 자금 출처를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무려 하버드 대학 연구자들이, 근데 어떤 연구자들이에요? 주장을 했어요. 언제? 1960년대 후반에 뭐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식용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이 하버드 연구자들. 근데 컴마 찍히면서 ing가 나오죠. 분사구문입니다. 이 나라를 멀어지게 했어. 뭐에서부터? 인지하는 거. 설탕을 뭐로써? 주 원인 중에 하나로서 뭐에? 건강 문제에. 그러면은 원래는 뭐였단 얘기니? 설탕이 주 건강 문제 중에 하나였단 소리인데 거기서 관심을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뭘 연구함으로써? 이 식용지방을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얘네가, 이 하버드 대학 연구진들이 주어, 동사, 여기 나오죠. 월. 야, 자금을 후원 받았어. 일부는 누구한테?
설탕이 문제였는데 설탕을 문제 이 인식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으니까 누구겠어? 당연히 설탕업자들이죠. 돈을 받은 거야. 연구를. 저자들인데 이 작가들은 밝히지 않았다. 자신들의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요. 어디다가? 자, 고유명사 여기 의학 저널에다가.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where 관계부사니까 뒤에는 완전문. 그들의 영향력 있는 논문이 실린 주어 동사. 쌤, 뭐 목적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자동사입니다. 그럼 where이 맞죠? 그럼 여기 이렇게 뭐 위치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틀리겠죠? 자금 출처를 안 밝혀. 그들의 논문은 자, 그들의 논문은 뭘 만들어냈냐? 식습관에 있어서 변화의 시대, 변화의 세대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뭐뭐처럼 보여. 뭐한 것처럼 보여. 투부정사가 어때? 완료 형태인 have 플러스 pp를 쓰게 되면은 시간이 다르죠. 그럼 여기 appears는 현재, 지금 뭐뭐처럼 보이는데 뭐 했던 것처럼 이건 과거지. 그래서 더 높은 설탕의 사용을 촉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한 세대의 식습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설탕 문제 없나 보다. 그러니까 어때 이제? 설탕 소비가 늘겠죠? 근데 그건 뭐냐면 설탕은 지금은 널리 인식되고 지목이 돼. PP. 얘는 그럼 뭐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분사구문이겠죠. 뭐로서 지목이 되냐? 원인으로서. 뭐의 원인? 비만이라든가 당뇨에 있어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그 설탕. 근데 그때는 그 설탕의 사용을 촉진시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습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들이 부채질한다. 연료를 주입한다. 뭐에? 불신에. 하지만 또한 뭘로 이어지게 된다. 병렬구조. 또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학 과정에서의. 그게 뭐였니 이제? 요거 돈을 받았으면 돈을 받은 곳을 밝혀라. 자금 출처를 공시해라. 비록 그것이요. 지금 although 뒤에서 문장 나와야 되는데 ed만 나왔죠. 그럼 이것도 뭡니까? 분사구문이에요. 앞에 비생략된 분사구문이란 얘기지. pp입니다. 50년 전에는 요구가 됐어 안 됐어? 요구가 안 됐을지라도 그런 자금 출처를 밝혀라. 이거는요. since 그 이후에 have been made 현재 완료 수동 만들어졌다. 뭘로? 의무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 자금을 출처를 밝히는 게 의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어땠겠니? 지금까지 출처가 안 밝혔겠지. 그래서 여기는 또 원래는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형용사가 나와줘야 되죠. 근데 수동태니까 목적 없이 목적 보어만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다. 해서 과학 연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편향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금 출처 공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과학도 자금 출처에 따라서 편향될 수 있으므로 비판적 사고와 이 자금 재정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 라는 글이에요. 대중음악의 폭발적인 증가, 뭐에 있어서 20세기 후반에 세컨드 할프니까 후반이죠. 뭐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유통 그리고 음악의 보급, 뭐에 의한? 창작 산업에 의한 이런 것들이 촉진하고 추진했다. 새로운 이해를, 뭐에 대한? 접근성. 이 음악과 관련해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 접근성.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냈습니다. 갑자기 1950년대에 어느 누구든지 집어들 수 있었어? 숟가락, 냄비, 그리고 중고 기타를 집어들고 그리고 병렬구조 조심 결성할 수 있었는데 시작할 수 있었는데 밴드를 시작할 수 있었어. 그냥 음악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야. 접근이 좋아졌지. 이것은 뭘로 이어지게 됩니까? 특정 장르, 뭐와 같은 스키플 같은 특정 장르로 이어지게 되고 하지만 또한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뭘 반영했다? 훨씬 더 릴렉스 되는 거지.
그리고 포용적인 태도. 뭐에 대해서? 음악 제작에 대해서. 음악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진 거야. 그래서 쉽게 음악을 어떻게 접근하고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자, 비록 평범한 사람들이 항상 헤드송,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만들어 왔어. 근데 대중음악 운동은요, 이끌어졌다, 추진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자유, 반항과 자유의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뭘로 이어졌냐? 펑크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펑크 운동에서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소유격으로 관계대명사를 썼죠. 그래서 이 펑크 운동의 음악가들이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지? 심지어 만들었어. 이건 가목적어예요. 조건으로 만들게 되는데 뭐를? 의미상의 주어 끼고 진목적어 여기 나오지. 그들의 음악이 전문성이 없어야 돼. 그리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돼. 1970년대. 그것을 조건으로 만들게 됐다. 펑크 운동이라는 것은 그래. 펑크 운동을 이끈 음악가들이. 음악이란 건 말이야. 이 막 전문적이고 기교가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조건이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계속 적용법뿐만 아니라 가목적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구조가 어때요? 서술형으로 딱 내기 좋은 구조죠. 집단인데 어떤 집단? had been pp. 이거는 과거 완료의 수동이다. 완전히 어떻게 되었어? 배제되었어. 음악으로부터 배제가 되었던 그런 집단들이 만끽했다.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것은 뭘로 이어지게 되냐? 참신함. 그리고 뭔가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감각. 뭐에 있어? in and beyond. 음악계의 안팎에 있어서 새로움과 역량 강화의 감각으로 이어졌다. 쉽죠? 그래서 20세기 후반 대중음악 운동이 음악의 접근성을 민주화시켰다. 소외 집단의 역량을 부여한 과정이다. 반항과 자유정신으로 수동된 대중음악 운동은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라는 글. 쉬워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셀덤 부정 표현이지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이 원히트 원더가 하나 내고 사라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반짝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 내고 이제 없어져. 반짝 스타.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서 반짝 성공자인 사람은 거의 없어. 뉴턴이요 이다. 대표적 예시이다. 뉴턴 역학을 넘어서서 그는 발전시켰다. 이론인데 뭐 충력이론, 미적분학, 운동법칙, 그리고 최적화 이런 것들을 다 잇따라서 발전시키게 됩니다. 원히트 원더 하지 않았지? 사실 잘 알려진 그런 과학자들은 종종 관련됩니다. 다수의 발견에 관련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게 이제 잠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니? 이 매튜 효과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 매튜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긴 할 거야. 별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초기의 성공. 그것은 뭘 제공해 줄 수 있어? 정당성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인식을 높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뭔가 지위를 높여주기도 하고, 동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성공을 하게 되면 어때?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그러면서, 끊기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increasing 이게 뭐냐면요. 앞에 요렇게가 독립분사구문이라서 원래는 부사절의 주어였어. 근데 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하고 부사절의 주어가 같아야 생략이 되잖아. 하지만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생략하지 않았어. 대신 동사를 분사로 바꿔놓은 거죠. 한마디로 분사구문이다. 근데 주어가 같지 않아서 생략을 안 시켜놨다. 독립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동사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각각의 보상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과학자의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또 다른 성공을 거둘 가능성을 이제 높여주는 거야. 한번 초기 성공을 딱 했더니 어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따라오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매튜 효과입니다. 메뚜기가 튀는 게 매튜 효과가 아니고. 자, 그러나 있다. 매력적인 대안 설명이 있다. 이 사람은요, 매튜 효과가 없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튜 효과가 없어. 부정하는 거 아니야. 다른 대안적인 설명도 있어요. 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다수의 성공을 거두죠.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성공하죠. 그들의 과학적인 어떤 노력에 있어서. 단지, 뭐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그냥 유별나게, 탁월하게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냥 그랬기 때문이에요. 재능이 있으니까 성공을 했다는 거지. 따라서 미래의 성공이 다시 한번 돌아간다. Those who, 누구에게? 전에 성공을 거뒀던 사람에게 미래의 성공도 다시 돌아간다는 거지. 재능이 뛰어나니까. 근데 그게 뭐 때문이 아니야. 이점 때문이 아니다. 제공된 이점 pp죠. 뭐에 의해서? 전에 성공을 거두고 나서 거기에서 주어진 이점, 무슨 거죠? 그것이 매튜 효과였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이전에 있던 성공은 단지 나타내주는 것 뿐이었어. 숨겨진 이 재능, 숨겨진 재능이 있다는 걸 그냥 드러내는 신호였기 때문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매튜 효과는 상정한다, 주장한다, 대절을 성공 하나만으로 미래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주장하죠. 뭐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분사구문. 이 지위가 결과를 그러면은 말해주는가? 아니면 이것은 단지 반영하는 것 뿐인가? 뭐 내재한 재능이나 자질을 반영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진짜로 이 매튜 효과가 있냐?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했죠. 그래서 과학자의 반복된 성공이 매튜 효과 때문일까? 아니면 숨겨진 재능 때문일까에 대한 논쟁. 이 글쓴이는 어느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 초기 성공이 미래 성공을 낳는다는 매튜 효과와 타고난 재능이 반복 성공을 낳는다는 대안적 설명이 대립한다.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게 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하나를 부정한다는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